장작 사과해. 네가 한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 야, 돈 내놔. 청년이 사람을 벽에 꽂아버리며 소리치는 순간 할머니는 얼어붙었어요. 그 난폭한 눈빛이 30년 전 잃어버린 손자와 똑같았거든요. 다음 이야기는 본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화면 속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몸을 움츠리는 존재였어요.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고 기한 넘기면 집이고 뭐고 없다. 단칼에 말하던 사람이었지요. 굳은 살 박힌 손,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그리고 장부를 쥔 손끝에 떨림조차 보이지 않는 냉정함. 그 모든 것이 할머니를 악덕 사채업자로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다니면서도 급하면 또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만큼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엔 30해 전 잃어버린 손자에 대한 기억이 늘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사라지던 그날 할머니는 너무나 바빴고 너무나 차가웠지요. 돈 좀 늦게 갚으면 어때요? 며느리가 눈물로 부탁하던 그 장면도, 바쁜 걸 방패 삼아 매정하게 돌아서던 자신의 모습도 밤마다 할머니를 괴롭히곤 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자의 얼굴조차 희미해졌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시장 골목에서 난폭한 청년을 본 뒤로 할머니는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청년이 상대를 벽에 몰아붙이며 돈 내놔라 하고 윽박지르던 그 태도, 그 눈, 그 기세, 자신이 평생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온 게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떨쳐내려 했지만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흘려보낸 지난 세월이 어쩌면 손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 작은 흔들림이 앞으로 할머니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장 어귀에서 다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날 봤던 그 청년이 욕설을 퍼부으며 한 남자를 밀어붙이고 있었지요. 돈 떼먹고 도망가면 끝인 줄 알았냐? 청년은 상대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에 처박았어요. 사람들은 겁이 나서 슬금슬금 피했고 할머니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다 심장이 거세게 뛰는 걸 느꼈답니다. 그날과 똑같은 눈빛, 자기 방식만이 옳다는 듯한 거친 기세,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턱선과 눈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그만해라 하고 짧게 말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청년도 움찔했을 텐데 그는 눈을 치켜뜨며 거칠게 대꾸했지요. 누가 간섭이야? 그 한마디에 시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사채업자 권위가 그 청년에게만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묘하게 불안하면서도 이유 모를 친숙함이 스며들었지요. 청년은 결국 상대를 밀쳐내고 돌아서며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늘한 기운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아이 정말 손자가 맞을까?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생각을 억누르기 어려웠답니다. 잠시 뒤 청년은 시장에서 사라졌고 할머니는 혼자 골목에 서서 오래 붙잡아 두었던 장부 가방을 꼭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문을 열자 낮에 보았던 그 청년이 서 있었어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띤 채 말했지요. 돈 좀 빌리려고 왔습니다.
빚이 좀 많아서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난폭한 아이가 돈 때문에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마음 아팠지요. 이름은 뭐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물었어요. 강도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손에서 장부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손자 이름,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 불러주던 이름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잘못 들은 걸까, 혹시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대신 차갑게 말했죠. 담보 있어? 청년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담보는 제 몸이면 되죠? 그 대답은 할머니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오던 말투를 서툰 흉내처럼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이제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날 이후로 자주 할머니에게 찾아왔어요. 돈을 빌리러 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쩐지 할머니 집 앞에 서성이는 날도 더 많았지요. 왜 또 왔냐? 할머니는 차갑게 문을 열며 묻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흔들렸답니다. 도연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곤 했죠. 돈 갚으려고요. 그리고 뭐 볼일도 있고. 볼일이라니. 할머니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도연이 말끝을 흐릴 때마다 알지 못하는 무거운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손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찾아왔어요. 주먹도 부어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지요. 싸웠나? 할머니가 묻자 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돈 떼먹은 놈들 있잖아요. 안 갚으려고 설치길래 좀 다듬어줬죠. 그 말에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 상대에게 겁을 줘서라도 돈을 받아내던 그 태도, 그 모든 걸 눈앞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듯 했지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희망일까봐, 혹시 그 아이가 손자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만 더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녘 시장 상인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와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 양복 입은 애 말입니다. 깡패들한테 둘러싸였어요.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장부 가방도 들지 않은 채 급히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둘러싸인 채 커다란 남자들에게 발로 차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죠. 할머니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구역에서 설치냐? 깡패들의 욕설이 골목을 울렸어요. 할머니가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도연이 피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오지 마요, 위험하니까. 그 말은 마치 오래전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울던 그 아이의 음성이 그대로 실린 듯 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깡패 중 하나가 쇠막대를 들어 올렸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만두라. 그녀가 그렇게 외친 건 사채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주변이 술렁였고 도연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보호하고 싶다. 설령 손자가 아니라 해도. 하지만 그 진심은
앞으로 더 큰 갈등의 불씨를 키우게 될 것이었지요. 깡패 무리와의 싸움이 가까스로 끝난 뒤 도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붙잡고 왜 이렇게 산이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러나 도연은 할머니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왜 신경 쓰세요? 우리 이제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보기 싫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비웃으며 대답했죠. 보기 싫으면 빌린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전 당신이랑 그런 식으로 연결된 사람 아닌가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이 너무도 익숙한 말투를 내뱉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방식. 돈이 관계의 기준이 되는 차갑고 메마른 언어.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처음으로 전부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모습을 감췄어요.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지요. 시장 사람들은 웅성였어요. 그 청년 때문에 또 깡패들 돌아다니더라. 할머니도 이제 위험에 엮이는 거 아냐?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말이 모두 사실 같아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만 깊어졌어요. 그러나 가장 괴로운 건 도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는 골목마다 눈을 돌렸고 도연이 서 있던 자리들을 다시 찾아가 봤지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더 큰 싸움에 휘말린 건 아닌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그리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한 청년이 귀하의 주소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고 유리병 너머 구두 자국이 가득한 바닥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엔 멍이 들었고 손목엔 피멍이 번져 있었죠. 왜 이런 데 와 있냐? 할머니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돈 받아야 해서 그놈 집 갔다가 일이 좀 커졌어요. 할머니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자신이 도연에게 건넨 돈, 그 돈 때문에 도연이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할머니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만해라 제발. 할머니는 처음으로 도연에게 부탁이란 걸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뭘 그만두면 되는데요? 돈 빌리고 맞고 때리고 이게 제 전부인데. 그 말은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눈앞의 청년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는 듯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꺼내 펼쳤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이름들, 눈물과 원망이 기록된 페이지들, 그리고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포기가 아닌 멈춤이라는 결심이 내려진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장부를 펴지 않았어요. 10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하던 장부였지만 이제는 그 페이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절망처럼 느껴졌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았나? 할머니는 홀로 중얼거리며 텅 빈 부엌에서 한참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부만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경찰서에서 나온 뒤 또다시 행방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죠.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잠을 자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쑤시는 듯했고 문만 조금 흔들려도 도연이 아닌가 하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던 밤, 문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거친 신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기척. 할머니는 겁이 났지만 문을 열자 거기에는 비를 잔뜩 맞고 쓰러져 있는 도연이 있었어요. 얼굴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도연아. 할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불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부축해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도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대었죠.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할머니는 젖은 수건으로 도연의 얼굴을 닦으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한참 뒤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이요. 제가 돈 대신 받아오던 애들.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배신했다고.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어요. 그 말은 곧 도연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이 사채업자의 뒷일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었다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 좀 맡겼죠. 제가 돈도 필요하고 갈 데도 없고.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이 손자에게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었던 것.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손자가 빠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연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할머니의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릴 때 잠깐 봤던 할머니가 사채업자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설마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죠. 너 잠깐 봤던 할머니? 도연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우리 가족이 돈 문제로 엄청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앉아버렸어요. 도연이 기억하는 할머니는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 상처의 원인, 분노와 불행의 대물림. 할머니는 그동안 절대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말았어요. 도연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처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듯 사과한 건, 특히나 자신이 만든 상처 앞에서 솔직하게 무릎 꿇은 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도 할머니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내 손자 같아서. 그 말은 도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할머니의 변화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연이 쓰러진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연 곁에서 보냈어요. 상처가 덧나지는 않는지, 밤새 앓지는 않는지 확인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세우곤 했지요. 도연은 처음엔 부담스러운 듯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말했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어린 시절 잊힌 기억이 어렴풋이 올라오는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도연의 상처는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고 복잡했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도연 앞에 장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왜요?
장사 접으면 뭐 먹고 살려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오래된 숨을 토해 내듯 말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걸 나도 알면서 모른 척 했더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장부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이제부턴 갚으라고 안 할란다.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천천히 갚으라고 하고 정 힘든 사람들은 그냥 지워주마. 도연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돈 때문에 울고 웃던 사람이 한순간에 장부를 지우겠다고? 왜 갑자기 그러세요? 도연은 낮게 물었죠. 할머니는 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너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은 도연의 가장 단단한 껍질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시장으로 갔어요. 오랜 세월 돈 문제로 얼굴도 들지 못하던 사람들이 할머니가 나타나자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굳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동안 힘들게 했다. 이제부턴 안 그런다. 갚아야 할 사람은 천천히 갚고 정 어려운 사람은 오늘부로 끝내자. 시장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다며 물었지요. 정말이요? 진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새로 살란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어났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은 멀리서 바라보던 도연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바뀌려는 거구나. 도연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도 그 일 그만둘게요. 그놈들 밑에서 일하는 거 이젠 안 할래요. 할머니는 손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죠. 잘했다, 정말 잘했다. 도연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근데 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작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다. 많지는 않아도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만큼은 된다. 도연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내 손자 아니든 내 손자 맞든 중요한 건 아니다. 사람은 고칠 수 있다. 너도 나도. 그 말은 도연 안에 깊게 박힌 어둠을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길을 향해 조금씩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둘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진짜 시작이었지요. 도연이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난 뒤 할머니 집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비록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도연에게 따뜻한 국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살려면 먹어야지. 굶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곤 했어요. 그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가끔 그 모습이 어릴 적 밥을 흘리던 손자의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이 아릿해지곤 했죠. 어느 날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 알아보려고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 하려고? 몸 쓰는 일이라도 뭐든 해보려고요. 다시는 그런 데 안 가고
그 말은 할머니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 그게 맞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도연은 그 뒤로 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가끔 주저앉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도구를 들었죠. 그의 손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고 가끔은 어두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면 퇴근길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저 왔어요 하고 말했지요.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처음엔 도연을 경계했지만 그가 묵묵히 일하며 인사를 건네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생각보다 성실하네. 말투는 거칠어도 속은 착한가 봐.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조용히 풀려가는 걸 느꼈지요. 그러나 변화라는 건 늘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술 취한 조직의 잔당이 찾아와 도연에게 다시 끌려오라고 협박했지요. 도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예전처럼 달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죠. 나 이제 그런 일 안 해.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옳다 옳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지요. 얼마 후 도연은 공사장에서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었어요. 작지만 자신만의 자리, 스스로 번 돈으로 산 첫 장갑, 그리고 퇴근 후 할머니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 이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새 삶의 증거였어요.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모두 정리한 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믿는 일로 살겠다. 그리고 그 장부를 도연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지난 죄다. 너도 내 지난 날을 버리고 싶을 거다. 그러니 이걸 보며 나처럼 다시 시작해라. 도연은 장부를 가슴에 안고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가 처음으로 꺼낸 호칭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응, 그래. 왜? 할머니 손자면 좋겠어요. 그 말은 할머니의 심장을 가장 따뜻하게 울린 말이었어요. 눈물은 참으려 할수록 더 넘쳐 결국 할머니는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너는 내 손자다. 잃어버린 내 손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툴고 어눌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짜 가족의 시간. 도연은 자신이 어렸을 때 왜 집에서 도망치듯 사라졌는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의 상처 하나하나를 듣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둘은 서로에게 묻혀있던 오해와 그림자들을 걷어내며 비로소 함께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시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 할머니가 사람들을 도와주더라. 요즘은 도연이란 청년도 같이 다니면서 힘든 사람들 대신 나서주고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렸지요. 어느새 할머니와 도연은 시장의 든든한 한편이 되어 있었어요.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연이 달려가고 생계가 어려운 상인에게는 할머니가 조용히 도움을 건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잃었던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할머니는 가끔 저녁 노을 아래 서서
혼잣말하곤 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곁에서 도연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도요. 나도요. 이제 두 사람의 삶에는 돈이 아니라 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잃었던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함께 걸어가는 조용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